8월 25일 JBC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244일째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자고 일어나도 코로나, 걸어가도 코로나, 누워 자도 코로나, 꿈속에서도 코로나. 중국 우한 폐렴 역병이 지금 대한민국의 화두입니다. 화두. 이 대한민국 국민들요, 오전 10시 되면 출본 본부에서 이제 질문 본부에서 전날 이 코로나 확진자 검사 받은 수에 이래 가지고 이제 신규 확진자를 발표하는데요. 그게 언론들 10시쯤 되면 곧바로 오늘 코로나 확진자 몇 명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요. 저도 그거 매일 주시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제 한 280명대 어제도 이제 그 정도 나왔는데요. 오늘 또 이제 그 정도 나왔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일요일 날 통계치가 적었기 때문에 뭐 수치가 그 정도밖에 안 나왔다 그러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그 정도 나왔습니다. 어제 다 검사했던 모든 것들을 오늘 발표하기 때문에 오늘 그 정도 나왔다 그러면 저는 사실 오늘 이 코로나 확진자가 약 500명에 육박하지 않을까, 더블링을 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생각보다 지켜놉니다. 시중 일각에서 시진핑을 이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코로나 확진자, 신규 확진자를 다운시켜야 된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는데요. 그 말이 점점 맞아 떨어지는지 어쨌든 이제 뭐 이런 말 있고 또 지금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전염병이 있는 게 나돌면요, 유언비어가 나도는 건 사실이지만 작금의 유언비어는 이 문재인 정권이 자초한 거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물론 저는 이 JBC 뉴스는 유언비어, 가짜 뉴스, 선동적 뉴스를 배격합니다. 근데 지금에 나오는 유언비어들 보면요, 제가 봐도 한심합니다. 소설 너무 적습니다. 결국은 이 소설을 적어가지고요, 사실 확인되면 상관이 없는데 사실 확인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것들은 그 소문을, 그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이 따지고 보면 문재인 정권의 어떤 대한민국 우파 국민들을 공격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박근혜 대통령이 누구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 가지고 탄핵당하고 구속됐습니까? 바로 가짜 선동 뉴스에 의해서 탄핵당하고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코로나 쪽에 관련해 가지고는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의 우파 국민들까지도 나서 가지고 그런 가짜 뉴스를 만들고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반대합니다. 차라리 문재인이라는 개인 한 사람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요, 공격을 하십시오. 괜히 이 코로나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물타기를 할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피해는, 모든 피해는요, 이 우파 국민들이 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자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괜히 옆 사람, 앞 사람, 뒤 사람, 윗 사람 피해 주지 마세요. 자, 저는 이제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발표될 때마다 지금 언론을 제가 예의주시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공화당 당원 중에서 과연 몇 명의 확진자가 발생될까라는 것들 예의주시합니다. 만약에 우리 공화당 당원 중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요, 아마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요, 각 언론을 통해 가지고도 또 각 언론들도 대서특필할 것이고, 이 정권도 바로 우리 공화당에 대한 대대적인 이 코로나 확진 주범 정당으로 책됩니다. 뭐 여건들 지금 뻔하지 않습니까? 뭐 정가원 목사를 우리 제일교회를, 사랑제일교회를 이 코로나 주범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에서 만약에 당원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여러분들 생각할 때는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더한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런데 어쩌죠? 25일 현재 제가 팩트 체크를 확인한 결과 우리 공화당에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제로입니다. 제로.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전체 우리 공화당 당원들을 대상으로 일일이 다 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일단 뭐 우리 공화당 당에 보고되고 이런 여러 가지 전반적인 이 사안들을 다 팩트 체크한 결과
우리 공화당에는 현재 이 코로나 확진자, 당원 중에서 확진자 판정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오전, 어제죠. 어제 이제 울산 엄지학 위원장이 어제 오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울산시청으로부터 코로나 검사를 많이 받도록 이제 종용을 받았는데요. 먹고 살라고 뭐 본인 말대로 노가다 한다고 정신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 갔다 그랬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어제 가가지고 오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십니까? 어떻게 놓은지 아는 거는 일단 이 인트로 듣고 여러분들 직접 엄지학 위원장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전해 드리는 게 좋을성 싶습니다. 자, 제가 엄지학 위원장님하고 전화 연결을 했습니다. 엄지학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요새 제가 마실 잘 가고 있습니다. 엄지학 위원장님 네, 방송에 마실 잘 가고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예. 자, 어제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그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검사 결과가 오늘 아침 9시 30분경에 울산 북구 보건소에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예, 예. 예, 음성으로 예. 나왔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음성으로 나왔다. 예. 그래서 검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 검사는 지금 알다시피 우리 공화당이 강화문 집회를 다녀오지 않았고, 예, 예. 우리가 집회가 전적으로 취소가 됨으로써 예. 서울 그러니까 한국은행 앞에서 예. 기자회견 1시간 정도 그 자리에서 차를 타고 예. 네, 울산으로 돌아왔는데 예. 내려오니까 이제 시당이 예. 기자회견을 우리 공화당을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데 예, 예. 기자가 기사를 이제 그렇게 쓰는 관계로 예. 한 번에 해가지고 예, 예. 담당 기사를 쓴 기자분한테 항의를 해서 기사를 뭐라고 썼습니까? 이제 강화문 집회에 참여했다 예. 이제 이런 식으로 예. 이거 인터넷 뉴스인지 어디지 예. 나와서 예. 이제 계속 항의를 하고 해서 예. 기사가 수정되었는데도 이 시민들이란 분들이 예. 그렇잖아요. 기사를 처음에 나온 기사만 보고 예. 다음 기사 수정된 부분을 보지 않으려고 예. 해요. 이 시민들이 예, 예. 이 말도 잘 안 믿어주고 예. 그렇게 해서 어찌 보면 상당히 답답한 그런 답답하죠. 시민들이 우리가 예. 우리는 강화문에 가지 않았다라고 이 얘기를 해도 예. 서울에 갔다 왔잖냐고 이러면서 예. 사람을 이상하게 취급하니까 예. 어떨 때는 성질도 나고 그렇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갔다 오니까 울산시청에서 계속 이제 전화가 와서 전화가 몇 번 왔습니까? 전화가 한 5-6번 계속 와서 예. 엄 위원장님한테 직접 전화가 왔습니까? 예. 예. 시당으로 전화를 하면 제가 전화를 받으니까 예. 를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예. 알았다라고 예. 지금 이 밤중에 면담 제출을 어떻게 하냐 하니까 예. 지금이라도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예. 그날도 마침 저도 그냥 쉐주를 한 잔 먹어가지고 예. 그래가 이제 우리 여성위원장님이랑 같이 예. 서류를 챙겨가지고 예. 울산시청 예. 마당에 가서 예. 담당자분들이 이제 3분이 내려오셔가지고 예. 이제 우리 집회가 아니고 기자회견 간 인원 예. 36명을 예. 이제 다 제출해줬죠. 예. 제출해주니까 우리를 우리를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우리는 울산시청이 하자는 대로 협조를 다 할 거니까 예. 제발 좀 예. 기사나 기자회견이나 이런 걸 예. 똑바로 좀 바로 정확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했어요. 예. 예. 자, 그래가지고 이제 어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검사는 당연히
우리 공화당 울산시당위원장이면은 당연히 받아야 예. 되고 예. 우리 당원 동지분들도 그날 기자회견에 참여했던 분 예. 기자회견 장소에 가서 차에서 내렸든 안 내렸든 어쨌든 예. 가셨던 분들은 다 받았다. 예. 네, 모든 분들이 다 받았습니다. 예. 다 음성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예. 자, 뭐 받을 때 이 면봉으로 코에 검사하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뭐 처음에는 저 말만 듣고는 무서웠어요. 예. 뭐 까지 뭐 호수를 집어였는다 해서 예. 상당히 무서웠는데 예, 우리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입 벌리라 해서 입안에 뭐 하나 버뜩하고 뭐 예. 넣었다 빼고 예. 콧구멍에도 뭐 조금 넣었다가 빼더라고요. 예. 그래 뭐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예. 간단하게 이제 오늘 뭐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예, 좀 그동안 뭐 긴장을 했죠. 뭐 단지 제가 뭐 코로나가 걸려서 뭐 격리가 되고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예. 괜히 또 우리 공화당에 많은 그 피해가 갈까 싶어서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 어쨌든 뭐 저기 코로나 음성 판정은 이거는 소띠한테는 잘 안 놉니다. 우리 엄지아기 위원장님 소띠 아닙니까? 소처럼 일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저기 음성 코로나도 비켜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냥 묻자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음성 판결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이제 코로나 잠잠해지면 울산에서도 보다 더 강력하게 애국 운동을 전개하실 계획이죠. 그렇죠. 이제 뭐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은 예. 서명대를 지금 뭐 서명대를 가지고 나가면은 또 우리 공화당 안 좋은 그 뉴스가 나가 있어 가지고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지금 좀 쉬시고 찬바람이 살살 불면은 서명 운동을 재개하고 모든 애국 활동을 가열차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엄지아기 위원장님 그 JBC 뉴스와 인터뷰하는 옛날 실력이 이제 조금 나오나 봐요. 우리 그 엄지학 TV 방송할 때는 그냥 그 저기 주변에 있는 공터 아파트 배경 화면만 띄우던데 또 말씀도 잘 안 하던데 오늘은 뭐 아주 말씀을 막 잘하십니다. 그래도 중앙 유튜브 큰 대형 유튜버와 인터뷰인데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뭐 이제 이 방송을 방송 생활을 25년 뭐 실제로 공중파 방송을 24년 정도 했기 때문에 저도 교통방송을 전할 때는 원고 없이 다다다다다 이렇게 전합니다. 그 옆에 지금 어떤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집에 혼자 올라와 있어요. 집에 혼자요. 그래서 오늘은 좀 편안하게 엄지학 유튜브 방송 편안하게 음악도 트시고 오늘은 좀 이래 사람이 그렇잖아요. 좀 찝찝한 게 해소되면 그래도 뭐 기분이 좀 개운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뭐 살짝이 뭐 날아갈 것 같은데 이 몸이 너무 무거워서 날지는 못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저기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십시오. 지금 코로나 검사를 받지 않는 분들은 우리 본인이야 어떻든 간에 타인을 생각해서 검사 받는데 그렇게 힘들도 안 하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으니까 본소에 가면은 무료로 그 검사를 해주니까 지금이라도 달려가서 검사를 받고 모든 것이 뭐 하늘로 싹 날아가 버리니까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당원 동지 여러분들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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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이제 전화 통화를 했던 분은요. 우리 공화당 울산시당 위원장 엄지학 위원장입니다. 울산시 당원들 이제 이번에 8월 15일 날 기자회견장에 올라갔던 당원 전부 다 이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 모두 다 음성 판정이 나왔다라는 사실을 이제 엄지학 위원장님이 지금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엄지학 위원장도 어제 오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울산 북구청 보건소에서 받았는데 결론은 음성 판정이 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화당 당원들 중에서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분들은 제로로 알고 있습니다. 제로. 이게 이제 보통 보면 지금 마치 이제 우리 공화당이 강화문 집회를 주도했니, 강화문 집회를 공동 집회했니 이런 식의 어떤 유언비어도 많습니다. 이 방송을 예를 들면요, 우리 공화당은 이 집회를 전격 취소를 했습니다. 그날 8월 14일 날 허평한 장군 또 조원진 대표 또 당 지도부 협의 끝에
어떤 이 집회를 열더라도 국민적인 이 코로나 또 이 홍수로 인한 많은 이 지금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은 그날 집회를 전격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날 현장에서 다만 이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하고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전부 해산했고 마치 이제 우리 공화당이 그날 집회를 한 것처럼 오인하고 또 일각에서는 우리 에서도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다라는 얘기도 지금 소문이 들리는데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 공화당의 이 방송하기 전에 최종적으로 확인한 결과 현재 우리 공화당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제로입니다. 제로. 이 사실들을 이제 하고요. 우리 공화당이 제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실제 이제 제가 집회 현장을 가보면 지난 7월 25일인가 그때도 집회 현장을 가보면요.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방송할 때마다 집회할 때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분들은 반드시 착용해라고 하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각 손 소독제라든지 갖다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이 광고를 광고 방송하듯이 이 마스크를 착용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때날 집회 당시 촬영을 했습니다. 촬영을 했는데도 촬영했던 보면 그 당원들 중에서 마스크를 벗은 분 한 명도 없습니다. 잠깐 이제 그분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땀이 흘려가지고 이렇게 하다가도 저한테 제가 막 그냥 바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무슨 직격탄이냐면요. 왜 선생님 지금 마스크를 이래 벗냐고 하면서 저도 막 그냥 그런 직격탄을 날리고 그러면서 어찌 보면 이제 저도 아마 제가 찍었던 각종 카메라든지 영상 이런 데는요. 우리 공화당 당원 중에서 마스크를 안 쓴 분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저도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마스크 쓴 분이 있냐 없냐 하는데 마스크를 결국은 최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중국 이 우한폐렴 역병 이게 대한 최고의 방어는요. 결국 마스크입니다. 마스크를 쓰냐 안 쓰냐 이것은 이제 국내에서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WHO라든지 미국 질병본부라든지 또 이런 데 있어서 마스크가 최대의 어떤 백신이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해서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있는데요. 오늘도 거의 300명대에 돌입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거, 한 명도 오지 않았다는 것은요. 당원들 중에서 그동안 이 집회를 안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집회를 해가지고 코로나 아니가지고 청와대를 쳐들어가가지고 문제를 끌어내고 이런 거는 저는 편 문제가 아닌데 결국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은 아까 엄지아기 위원장 말대로요. 나는 괜찮은데 주변 사람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아까 제가 이 방송을 하다가 내려오다가요. 저는 요즘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않습니다. 늘 JBC 유수하고 지금 다닙니다. 걸어서 한 1.5km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거의 걸어서 한 2km, 1.5km 되는데 걸어서 왔다 갔다 합니다. 걸어서 다니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에도 저는 운동 삼아 걸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탄 적도 없고 탈 일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 사람들하고 스쳐 지나간 적도 없습니다. 도시락도 사와서 먹죠. 누가 저기 만날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제 아까 제가 내려오는데 그 길에서 주변에서 이제 학생들이 아마 축구 경기를 했는가 봐요. 축구 경기를 했는데 한 6명 정도가 모여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 2명이 마스크를 쓰고 4명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뒤엉켜가지고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가지고 막 소탁거리더라고요. 제가 혼냈어요. 이놈의 새끼들 저기 마스크도 쓰지 않고 뭐냐고 지금 너희들 하면서 막 그랬는데요. 애들이 너 마스크 없냐 그러니까 마스크를 안 가져왔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참 보면요. 그걸 보면서 뭘 느끼냐면, 저는 각종 사건, 사고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사건, 사고 현장에 갔을 때는 안전불감증 때문에 일어나는 사고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30, 40대. 이 방송을 보시는 30, 40대 부부들요. 부모님들. 자녀들 나갈 때 그 초등학생 애들이 뭘 알겠습니까? 마스크를 반드시 쓰고 현재 10인 이상 모임도 지금 금지하고 있고 각종 스포츠 행사도 하지 않습니다.
자녀분들을 이런 그 학원에 그 스포츠 이런 그 야외 경기 운동장에 보내고 또 마스크 그 보내는 것까지 좋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애들을 보내고 이런 것들은 애들 방치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만약에 어떤 사고를 당하면요, 아이고 떳떳떳하 하면서 그렇잖아요. 강화문에 집회했던 사람들한테는 저 사람들 말이야 마스크도 쓰지 않고 강화문에 놓은 온갖 편견을 다 가지고 그 주부들 30, 40대 여성분들 얼마만큼 그 부모들 그 편파적인 얘기를 합니까? 자기 자식은 안 세워요. 그런 꼬라지 많이 봐요. 저는요, 여성들 중에서 죄송하지만 30, 40대 여성들 있지 않습니까? 삐딱한 여성들요. 보기 싫어요, 그냥. 그냥 구역질이 납니다. 지나가다가 얼굴만 마주쳐도요.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정상적인 30, 40대층 여성들은 괜찮지만요. 비정상적인, 30, 40대층만 그렇겠습니까? 대한민국의 비정상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각종 사고 현장에 가면요. 부모들이 와가지고, 아이고, 뜯다. 보면 전부 다 그 사고의 대부분은요. 애들을 그거 방치합니다. 애들 갈 때 손을 잡고 애들 가야 되는데요. 애들 내버려둡니다. 막 뛰어다녀요. 부모가 제지도 하지 않아요. 그런 애들이 사고 당하면요, 결국은 아이고, 내 자식이 어떻다. 그 사람이 뭐냐면, 그 운전자 그거를 망치는 거예요.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그 어떤 애가 사고를 나가지고 사고 당할 수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로 인해가지고 운전하는 분, 예전에 제가 이제 차가 가고 있는데, 애가 팍 뛰어들어가지고, 그 차가 완전히 그 브레이크 밟으면서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어버렸어요. 그게 아슬아슬하게 한 30cm 정도로 애를 안 치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요, 가만히 그 운전자가 딱 내리면서 네가 내 인생을 죽일 일이 있어 하더라고요. 그 부모가 놀래가지고 왜 나한테 야단을 치냐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 부모한테. 왜 제목 미친년이라 하면서 해가지고 너 미친년 맞네 하면서 이제 몇 년 전에 싸운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저도 마스크 쓰기 싫어요. 저도 마스크 쓰기 싫지만 왜 쓰느냐?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기 때문에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기 권리를 요구하지만 권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는 없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 공화당에서도 조원진 대표가 당대표회를 하면서 전체에서 마스크를 다 끼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다 끼고 우리 공화당 집회 때마다 다 마스크를 끼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 코로나 자체가 이 당원들에게 전파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라는 것은요. 지도자. 이 전쟁에서 장수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바로 자기 부하들을 안전입니다. 부하들. 장군들이라고 거기에서 지도자들이라고 부하들이 마구마구 죽는다. 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부하들이라든지 이 사람의 생명들과 재산과 또 이 안전을 지켜주는 그 의무가 제일 큰 의무입니다. 이 지도자가 잘못 판단하고 삐딱하게 판단했을 경우에는 몰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요. 우리 공화당은 굉장히 지도자들 부분들이 사실 이 집회 자체 하면 당보도 거의 전국 각지에 현수막을 캐치업을 했죠. 그뿐이겠습니까? 온갖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8.15 집회에 대해서 3제 운동을 벌이지 않습니까? 1인당 10명씩 데리고 들어오고 1인당 현수막 하나씩 하고 또 1인당에 전단 3자 운동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얼마만큼 많은 이 8.15 집회 참석에 대한 홍보를 했습니까? 그리고 그보다는 또 돈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르는 집회의 효율적 그 비용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무시 못 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을 전격 취소한다는 것은요. 전격 취소하면서 진짜 많은 비난을 받았지 않습니까? 지도자라는 것은 비난을 받지만 그래도 이 당원들의 안전, 당원들의 어떤 그 건강, 당원들의 어떤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쳐야 되고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사회적인 하나의 책임이야. 이거는 뭐냐면
우리 공화당에서 집회를 강행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코로나 확진이 나왔다. 이것은요, 전반적으로 사회에 대한 비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공화당이 아닌 지금 정강훈 목사 측을 보십시오. 사랑제일교회가 얼마만큼 지금 코로나 주범이 되어 있고 또 광화문 집회를 주최했던 자들이 코로나 주범으로 지금 몰리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 문재인 씨는 어제도 지금 그들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밤낮으로 국민들에게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또 이 와중에 있어서 이 광화문 집회자 집회 참가자가 광화문 집회에 참가했다는 식으로 또 이게 또 왜곡 발표해가지고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 자체가 지금 보면 코로나를 이용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지금 확용하고 있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때만 보더라도요, 메르스 사건 때만 보더라도 메르스 사건이 이제 확산되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문재인 씨의 지지율은요, 코로나가 지금 확산되고 있는 불구하고 올라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그만큼 광화문 집회에 관련해가지고 이 정권이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했고 정치적으로 지금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문재인 씨의 잘못이 아닌 광화문 집회에 참여했던 또 정강훈 또 사랑의 교회 이 신도들이 주범이기 때문에 이게 관련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이 피해를 보고 또 문재인 정권은 이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면서도 전 국민에게 지금 또 코로나 지원금을 주니 많이 상위 50%만 주니 많이 이 논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땐 국민들 다 줄 겁니다. 이 자들요. 괜히 지금 떠들이고 있는 건데요. 이런 가정의 자체가 이제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부동산이라든지 기타 무능 여러 가지 인사난맥상이라든지 지금 문재인 정권이 무너진 조짐에 대해서 따지고 보면 산소호흡기를 달아준 거나 마찬가지였다고 봅니다. 그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지도자들이 이게 대한 판단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딱 결정을 내리는가 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론 이제 정강훈 목사 측도 거기에 대해서 중단하기 힘들 겁니다. 정강훈 목사 측은 우리가 집회를 주최한 게 아니다 그러지만 그거는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고요. 솔직하게 집회를 했다 하지 저희는 이렇게 나가야지 집회를 하지 않았다 이런 눈 가리고 아웅이고 그리고 제가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정강훈 측에서 이제 그에 대한 기자회견을 합니다. 반박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변호사 3명만 나오고 나머지들은 다 어디 갔습니까? 김문수 씨라든지 이런 분들 다 어디 갔어요? 이런 분들도 뒤에서 같이 공동 기자회견 좀 참여하고 이야기하면 되는데요. 그런 게 대해서는 참여하지 않고 이 문제는 이 사랑제일교회 정강훈 목사 측의 문제만이 아닌 이것은 광화문 집회를 주최했던 사람들의 모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광화문 집회 주최했던 김경재라는 자와 김문수라는 자와 이 사람은 다 뭐합니까? 이 사람들 다 숨었어요? 아저씨들 숨었어요? 방송에 나와가지고 괜히 거기서 어떤 국민들에게 또 다른 저는요 사실 요즘 유튜브 방송 보면 지금 정말 이렇게 방송해도 되는가 하는 솔직하게 방송해도 되냐라는 것들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정말 제가 봐도 전혀 어떤 사실이 아닌 문제를 가지고 마구마구 지금 유언비어를 날조하고 있습니다. 유언비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유언비 어떤 유언비라고 날조한 부분들에 대해 않겠지만요. 저한테도 지금 SNS를 보내가지고 보내는 분들요. 보내지 마세요. 괜히 그것이 그런 유언비어들이 뭐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비밀을 주고 우파를 공격할 수 있는 비밀을 줍니다. 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싸움도요. 이기는 싸움을 하세요. 싸움도 어디 제대로 싸움을 보지도 못하고 삐죽삐죽거리고 와요. 지금 보세요. 광화문 집회에 놓았던 주최자들. 자기들이 문재인 정권 이렇게 공격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꼭꼭 숨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유튜브라든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각종 의혹과 의문을 제기하는데요. 각종 의혹과 의문 또 그 한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계성이라는 거. 저는 사람 건강 가지고 전염병 가지고 장난치는 거는 누구보다 싫습니다.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 사실 따지고 보면 이거 자체는 모든 게 문재인 정권이 자초했지만요. 그래도 현명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려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아주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한 이상한 어떤 유언비어나 퍼뜨리고 또 코로나 확진 받은 자들이 또 방송을 하고 이런 거 보면요.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상 대한민국이 독재라고 그러면 과연 그런 방송이라든지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도 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방송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요. 있습니다. 진도라는 게.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자면요.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일반 사람들이 듣고 나서 그 사실로 믿어가지고 만약에 그 문제에 대해서 으쌰으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잡혀 들어갔을 때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국민들 중에서 강화문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예전에 2017년도 3월 10일 날 거기에 5명이 죽었는데도 누가 책임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책임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공화당이 지금까지도 거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작년에 텐트를 치고 6월 25일 날 박원순 그 악당들이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영정 설치했던 그 빈소까지도 다 철폐시키고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측면들을 본다 그러면요. 책임지지 못하는 자들이 굳이 나서가지고 선동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지고 들고 있든지 아니면 뭐 다른 집단에 가가지고 1인 시위를 하시든지 그거는 못하고 숨어 가지고 깜죽깜죽거립니다. 빌미만 제공해요. 빌미를 제공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지금 여권에서 뭐 김부겸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여권에 있는 자들이 이 정광훈 목사를 뭐 바이러스 테러에 비교해가지고 이것도 제가 신랄히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그들이 그렇게 따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진실과 정의와 진리는요.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만 보면요. 이제 끝입니다. 8월 15일, 8월 25일입니다. 10일입니다. 10일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이 바이러스 지금 이 잠복 기간이 5.1일입니다. 5.1일. 5.1일, 뭐 10일 이후 지나가지고는 뭐 14일까지 거기에 대한 잠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요. 10일 지나서는 사실상 코로나 잠복 기간은 끝난 겁니다. 그렇지만 또 거기에 대해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에 관련해가지고는 이번 주에 딱 심하게 됩니다. 이번 주 심하게 되면 이 정권이 이 코로나를 이용해가지고 얼마만큼 이 국민들을 이 속이고 기만하고 또 사기치는가에 대해서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시간 지나면 드러나기 때문에요. 괜히 여기서 사람이 그렇거든요. 깐죽깐죽거리다가 다 같이 사람을 죽게 하지 마세요. 지금 깐죽깐죽거리다가 얼마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같이 유탄을 맞았습니까? 괜히 깐죽깐죽거리면요. 내 혼자 내 실명을 걸고 자기 혼자 알아서 유언비어를 퍼뜨리십시오. 저는 그래 봅니다. 어제 이제 우리 공화당 회의할 때도 조 대표가 마스크를 끼고 하자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이제 조 대표 말대로 이 제2차 유행은 13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3일. 그러니까 8.15 강복절 집회를 이제 이 자체를 뭐 우한폐렴 이 전파자인 것처럼 매도하는 것 자체 문재인 정권이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8월 15일 강화문 집회를 가지고 중국 우한폐렴 전형의 근본 지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이 문재인 파쇼 정권, 이 문재인 파쇼 정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조 대표도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확진자 통계를 보면 8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8.15 집회 이후 3일간을 이제 조 대표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결국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7월 말에 소비 쿠폰 발행을 하고 또 소비 쿠폰을 뭐가 있습니까? 문화, 관광, 기타 지역에 소비를 장려한다는 목적으로 대량 소비 촉진이라는 명분으로 대량 쿠폰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체육부 관광부 이 중심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정경질병관리본부장이 20일 전에 제2차 팬데믹이 올 것이라고 이미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13일, 14일 날 이 무슨 일이 벌어질 것입니까? 20일 전에 온다 그랬으니까 결국은 21일 전에 이제 온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미 경고를 한 겁니다. 그런데도 이 문재인 이 독재 정권은 소비 촉진을 한다는 명목으로 대규모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또 8월 17일 날을 임시 공휴일로 잡고 중국 코로나 이 폐렴 이게 끝났다는 생각으로 50만 명이 다 쿠폰 이제 이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는 제가 사는 고향이죠. 제가 태어난 고향인데 이 고향에는 약 60만 명, 전체 2천만 명, 200만 명의 피스객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 누구 책임이냐? 결국은 이 문재인 정권이 책임져야 되고 이 코로나 팬데믹의 제2차 대유행은 13일부터 이미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 모든 것들을 강화문의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들한테 덮어세우는 이것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술책이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경경 본부장은 밝혀야 됩니다. 이 소비 쿠폰을 발행할 때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또 분명히 반대 입장을 했을 것이라고 지금 판단되는데, 그렇다 그러면 정경질병본부장이 뒤로 물러서게 된, 그런 발행하는데 불구하고 입을 다물게 된 과정, 이 과정들은 국민들이 지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은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권, 또 대한민국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이 문제까지도 악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들 이제는 알아갑니다. 2차 팬데믹의 어떤 시작이 아니었다는 것은 분명히 지금 국민들이 알아가고 있고, 또 이 정권이 어제 같은 경우는 이 민노총 집회 참가자를 결국은 이 광화문 집회 참여자로 5도 부풀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드러남으로써 결국은 이 광화문 집회가 이 팬데믹의 시작이 아니었다. 또 광화문 집회는 또 실외에서 하고, 그렇다 그러면 실내 자체에 지금 오늘 또 지하철을 타는 많은 분들, 출퇴근하는 분들, 이 사람들은 지금 내 옆 사람, 앞 사람, 뒷 사람 코로나가 걸려 있는지 안 걸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광화문 집회 참여자를 국한해가지고 주장한다, 이 자체는 저는 맞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제 이 조은진 대표가 밝혔던 중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정강훈 측하고 공동 집회 연대도 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들. 결국은 정강훈 측하고는 이제까지 집회가 한 번도 공동 연대돼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각자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구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 마녀 사냥으로 몰고 있다는 그 자체, 그리고 정강훈 목사도 이에 대해서 이제 마녀 사냥의 빌미를 제공했다. 뭐냐면 북한 테러에 의해 가지고 이제 바이러스가 전파됐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요, 저도 굉장히 듣기가 거북합니다. 만약에 이 지도자라는 것은요, 의혹을 제기하면 안 됩니다. 그런 의혹을 제기하기 이전에 이것은 국민적인 관심과 눈이 지금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북한 테러에 의한다 그러면 정확하게 북한의 이 테러를 이 바이러스를 전파를 시켰는지에 대한 그 객관적인 사실 또 증명할 분이 바로 정강훈 목사고, 이에 대해서 또 거기에 대한 정확하게 이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정강훈 목사여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상태에서 일방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 모두가 이 광화문 집회자들이 정강훈 목사 이꼴 광화문 집회자 이런 식으로 지금 극단적인 거구리 어떤 이런 식 매도를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조영이라는 자가 이 광화문 집회 보세요. 지금 이 보십시오. 우리 공화당이라든지 이 더블당이라든지 노는 하나의 키워드가 거구입니다. 거구. 우리 공화당 광화문 집회자 정강훈, 사랑의 교회 신도, 거구 사이비 이런 식으로 지금 프레임을 빠뜨려가지고 농락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려들 이유가 하나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도. 이번에 우리 공화당이 말려 들어가지 않았던 것들, 사실 우리 공화당이 주타깃이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저 들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주타깃, 우리 공화당을 지금 현재 이 소위 작살을 내어야만 이 문재인 정권이 마지막 지금 1년 이 마지막이 해피엔드로 끝날 것이다. 근데 우리 공화당은 죽이지 않고는 해피엔드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특히 우리 공화당은 지금 탄핵 무효를 외치는 정당입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정당이고요.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게 됐다는 정당이고, 또 문재인 정권의 어떤 좌파 정권의 치부, 좌파 정권의 본질, 실체를 가장 많이 알고 국민들에게 진실과 진리를 알리는 정당으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눈에 가십니다. 우리 공화당의 눈에 가시는 뭐냐면요, 미통당도 우리 공화당이 눈에 가십니다. 미통당 입장에서도 우리 공화당이 없어져야 될 정당,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지금 극우 정당으로 매도를 하려고 해도 우리 공화당의 힘, 우리 공화당이 현재 그 극우 프레임에 말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이 지금 지탱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그런 말려 들어가지 않는 부분들은요, 지도자의 현명한 리더입니다. 지도자가 이기에 대해서 말려면요, 얼마든지 우리 공화당 당원들도 극우 프레임에 빠집니다. 그런데 극우 프레임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거 프레임에 빠지지 않고 우리 공화당의 스텝을 봤는데 이 자체 소위 광화문 집회 이꼴 또 집회 강행을 할 것으로 예상했던 우리 공화당이 빠꾸를 해버리니까 블랙홀로 빠뜨리려고 다 땅을 파놨는데 여기에서 우리 공화당이 빠꾸를 해버리니까 결국은 당황한 자체들이 누굽니까? 바로 문재인 좌파 정권일 겁니다. 또 미통당도 거기에 대한 당황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블랙홀에 빠지지 않았다는 그 자체는 결국은 이것은 운이 있는 정당입니다. 운이 있다는 것은요, 아직까지 하늘이 민심이 천심이다. 천심이 민심이다 해가지고요. 우리 공화당이 외치는 것들을 하늘과 맞닿지 않느냐. 또 이 자체를 또 일부의 사람들은 저 사람이 무슨 하늘과 또 우리 공화당 민심이라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미친 소리냐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건 사실입니다. 맞닿아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이게 대한 것들이 없다 그러면 운이 다 있다 그러면 하늘은 버립니다. 아직까지 운이 있다. 나라를 살릴 운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그런 프레임에 말려들지 않고 특히 지금 이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 공화당 당원이 이 광화문 혹은 또 이 뭐 다른 집회에 가가지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이 자체만으로도요 굉장히 놀랍고 이것은 대단히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우리 공화당이라는 신뢰, 또 우리 공화당이라는 어떤 거기에 관련 희망, 또 우리 공화당에 대한 여러 가지 믿음들, 또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또 지도자들의 그런 당원들을 아끼고 당원들의 건강을 챙기고 당원들의 입장을 하는 그 현명함들 이번에 다 드러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우리 공화당에서는 얼마든지 자랑도 하고 거기에 다 알릴 필요도 있습니다. 알릴 필요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우리 공화당 당원들도 다른 분들한테 알려주시기를 바라요. 물론 사람이 지나다 보면 오늘 지나다 보면 또 한 명 넣을 수도 있고 두 명 넣을 수도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25일 현재입니다. 25일 현재 그만큼 애국을 열심히 하는 분들 사상가 이념가 그 방향이 가치관이 뚜렷한 분들은요 이 코로나 집회를 하는 데 있어서도 본인들의 어떤 전체적인 안전 본인 스스로가 다 지킨다. 본인 스스로 지킨다는 것은 내 건강을 지키는 내만 지키는 게 아니고 내가 건강을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들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피해를 입히는 것은 안 됩니다. 내만 아파가지고 깨끗하게 죽든 말든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준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아침에 기사를 찍었는데요. 차명진 전 의원이 경기도 안산에서 경기도 인천으로 이제 응압 증세가 지금 있다 그래가지고 옮겨갔는데요. 차명진 의원이 지금 못 먹고 아마도 굉장히 지금 이 차 의원이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차명진 의원이 조원진 대표 친구 아닙니까? 조원진 대표 친구인데 그래서 이제 차명진 의원이 이 광화문 집회 참석 후에 코로나 확진 판결을 받았고 어제 저녁에 이제 9시쯤에서 이 폐렴 증세가 있어가지고 옮겼다. 그리고 아침에도 본인이 이천에서 옮겼던 그 사진을 지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람이 헬쑥하고 홀쭉하게 보이더라고요. 홀쭉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 응압병실은 이 기압 차이를 만들어 가지고 공기 중 바이러스를 병실 밖으로 못 나가게 잡아두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세가 좀 악화되면 응압병실로 옮기는데 그래서 이 차명진 의원이 자기 이제 소식을 전하면서 어제 같은 경우 아침에 일어났는데 몸 노동을 하고 들어온 기분이라면 이제 아마 몸살기가 굉장히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컨디션이라면 당장 출소해도 못 돌아다닐 것 같아. 어제는 한 끼도 못 먹었다. 따뜻한 물을 수시로 먹었는데 또 혀가 퍽퍽하다. 라고 이제 이 본인의 증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화문 집회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 지금 43명인가 43명 정도가 현재 오늘 25일 현재 이 43명 정도가 지금 확진 판결을 지금 받은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검사를 받지 않은 분들도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으십시오. 아까 음지학 위원장 말씀처럼 검사까지 뭐 콧구멍에 뭐 하나 넣어가지고 입 벌리다 넣어가지고 뭐 검사 가볍게 한 거. 그럼 그래서 뭐 원래 보통 이제 독감 검사에 가면 입 벌리고 코에 이제 뭐 이래 넣어가지고 면봉 넣어가지고 뭐 하면 한 10분 뒤에 다 뭐 이 독감 여부가 다 나오듯이 아마 그렇게 간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에 떨지 마시고요. 괜히 도망간다고 해가지고 오늘 또 지금 이 광화문 집회에 놓았던 분들 중에서 이제 이 정부 당국이 체크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분들을 뭐 찾아가가지고 지금 이 검사를 받게 하겠다라고까지 이제 강하게 이 정권이 지금 놓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 뭐 받고 안 받고는 본인의 결정이겠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들한테 이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된다.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된다. 이 본인의 생명권 또 국민의 본인의 건강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상대의 어떤 그 건강 또 여기에 대한 생명권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JBC 뉴스는 이 혹시라도 이 정권에서 이 지금 검사를 받아라.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그것이 문재인 정권의 정하는 방식은 아니다 봅니다. 당당히 받아야 된다. 아까 엄약작 위원장처럼 나의 개인은 받지 않아도 되겠지만 내 개인보다는 내 주변 사람들 또 국민들의 건강과 혹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받는 거지 그 얘기는 아니다라는 얘기다. 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광화문 주최자들을 사실상 테러 집단이라고까지 이런 이 모욕적 발언을 했는데요. 당당하게 검사를 받아가지고 이에 대해서 광화문 집회자들 대부분 다 음성입니다. 대부분 다 뭐 몇천 명이 지금 받았는데 다 음성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아마 받는 분들도 다 전부 다 음성으로 저는 추정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문재인 씨도 더 이상 공갈 협박하지 마세요. 뭐 이 공갈 협박 예전에는 믿긴지 모르겠는데 어떤 공갈 협박도 맥히지 않습니다. 괜히 이게 대한 정치적으로 지금 이 국민들에게 공갈 협박할 시간이 있으면요 나라 경제나 또 이 코로나를 잡을 수 있는 국가 정책적 부분들에 대해서 전력을 다하시라고 국민들을 잡고 어떻다 국민들을 먹 어떻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꾸 매도할 경우에는 그런 매도가 결국은 무엇을 만듭니까?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 거부 반응들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유언비어라든지 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음해와 가짜 뉴스가 쏟아질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바탕 그 계기는 바로 문재인 씨 스스로가 지금 저는 만들어 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괜히 거기서 뭐 어떤 이 특정 뭐 교회 집단 또 이번에는 이제 의사 집단까지도 지금 문재인 씨가 다 쏘아가지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주 비방을 하던데요. 자, 너무 그렇게 할 경우에는요. 오늘 이제 간만에 이제 미국에서 유진유 미국 공화당 그 애틀란타 이 출마 후보자하고 제가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그분 하는 얘기 역시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끝날지 문재인이 어떻게 끝날지 본인은 그게 너무 궁금하다. 눈에 보인다. 너무 궁금하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궁금함을 하루하루 지금 견디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라면서 한국 국민들에게 이 코로나 이 중국완 역병 잘 극복하고 견뎌주기를 이 안부의 인사를 대신 전해왔습니다. 뭐 가능하면 다음에 한번 유진유 미국 공화당 후보하고 한번 전화 연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또 이제 속보를 전해드리면요. 정세균 이 국무총리 지금 육사 이전에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오늘 발표했습니다. 육사 이전 검토 안 한다.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거 없는 소문을 만든 장본인들이 이 좌파 정권 관계자들입니다. 그래서 허평한 장군 육사를 파주 쪽으로 이전해야 된다라고 이제 허 장군 강력하게 이제 이야기했는데요. 장군님, 오늘 정세균 총리가 육사 이전을 검토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근거 없는 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장군님도 이제 뭐 육사 이렇게 가면 안 되느냐라고 그렇게 판단할 필요도 이제 생각할 생각도 지금 현재 우한
이 역병, 중국 폐렴 때문에요. 많은 국민들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고생합니다. 제가 지금 이 동네가요, 사람 한 명 없습니다. 사람 한 명 없고 동네가 조용합니다. 뭔가가 도시라는 것은 활기가 띄어야 되는데요. 유령 도시, 죽음의 도시, 회색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특히 지금 제가 있는 이 지역 성북구입니다. 성북구는 사랑제일교회도 있고 정강원 목사도 거기에 기거했고 또 성북구에서는 지금 많은 확진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뭐 저도 방송하러 나오는 데 있어서 주변에서는 아이고 뭐 방송하지 말고 집에서 뭐 우리 엄지아기 원장님처럼 뭐 마이크 하나 꽂아놓고 뭐 음악이나 틀고 막 이렇게 해라고 저렇게 해라고 막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아이고 뭐 이제 우리 애청자분들 중에서 위험한데 나오지 마세요. 어제 독일에 있는 교민회장님이 성북구라는 그 이름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정 대표 좀 이래 조심하세요. 방송은 집에서 하셔도 될 건데요. 이렇게 안부도 하는데요. 저는 뭐 아마도 걸어 다니면서 사람을 마주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저는 걸어가더라도 사람이 없는 쪽으로 골라서 들어가겠는데 우한 폐렴 코로나에 걸렸다. 그는 세계 해외 토픽감입니다. 해외 토픽감. 그래 된다 그러면 저는 뭐 저를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이게 걸어 다녔는데 사람 없네 걸어 다녔는데 마스크를 쓰고 돌아다니는데 그 걸렸다. 그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 책임이 아니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지금 유령 도시가 거의 됐습니다. 여기 성신여대 주변이 굉장히 유흥가가 많거든요. 유흥가도 많은데도 이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지금 뭐 아주 그냥 동네가 완전히 그 유진유 회장이 있는 미국의 조지아주처럼 그 동네도 조용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혼자 뭐 이래 있고 뭐 방송 끝나면 이제 제가 도시락 까먹고 뭐 또 거기도 좀 적겠지만요. 신바람이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건강에 주의하시고 특히 외출도 삼가하시고 그리고 손발 자주 씻으시고 집에서 드라마 같은 경우 뭐 많이 보십시오. 많이도 책도 보시고 그래서 재충전한다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이번 주 지나면 문병 정권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거짓과 얼마만 기만을 하고 정치를 했는가에 대한 이 문제가 드러날 것으로 봅니다. 문재인 씨의 아니면 진짜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이번 주 지나면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일주일만 여러분들 잘 극복하고 집에서 잘 견디시고 JBC 매일 낮 12시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 방송 아니라 전국의 많은 외국 인사들이 코로나 확진 음성 결과가 나온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해야 될 문제는 모르겠지만요. 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죠. 음성 나온 거에 대한 것들은 또 한편으로는 또 기장님 소주 많이 드시지 마있어. 소주 많이 드시지 마시고 여전히 소처럼 일 열심히 하소. 일 열심히 하고 노가다 열심히 해가지고 돈 또 많이 벌고 또 좋은데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8월 25일 JBC 뉴스 박근혜 대통령 1244일째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